여러분, 집값 하락이 멈췄다.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똘똘한 한 채가 답이라는 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들 올라갑니다. 당장 재건축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대치동의 엄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한번 보실까요? 2023년이에요. 2월 2일에 7층이 22억 2천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2023년 6월 17일에 8층이 25억 6천에 팔렸습니다. 3억 4천만 원이 오른 거죠. 3억 4천만 원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죠. 진짜 빠르게 오릅니다.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건 이렇게 오르더라도요. 대치동 엄마한테 신고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신고가는 뭐 28억까지 간 적도 있으니까 아직 신고가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 중에는요.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도 나타났어요. 신고가.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자이 전용 59제곱미터. 여기는요. 2021년 5월 1일에 16층이 2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신고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고가를 썼습니다. 2023년 6월 1일에 7층이 24억에 팔렸습니다. 3천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락이 멈추면 맞습니다. 이제 멈추면서 상승하느냐.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상승을 한다. 그것도 말입니다. 신고가 행진이 나올 정도로 상승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요. 지금 쭉 올라갑니다.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시작은 5월 22일주에 0.03%가 오르더니요. 지금 6주째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6월 26일 이번 주는 0.04까지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이 강남권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거든요. 강남 3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요 0.26이 올랐어요. 0.26. 뭐 이 정도면 거의 폭등이라고 봐야 되죠. 0.26이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0.11이 올랐고요. 강남구도 0.11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마포구도요 0.11이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다 오른다는 거예요. 서울 전체가. 이게 0.04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외곽에는 적게 올랐고요. 이게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시적 반등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표들을 보면 점점 바뀌어가는 분위기예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 수도 있어.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데 장사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수도권까지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수도권도 지금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처음으로 0.01%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0.02, 0.03 이번 주는 0.04까지 올랐어요. 이게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월 26일에 0.93까지 떨어졌었는데 굉장히 빨리 오르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집값이 이제는 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제 다시 상승세 대세 상승기에 들어온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방은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기라고 이야기하시지는 못하겠는데요. 상승에 도착은 못했어요. 제가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방아파트는 안 올라가요. 6월 26일 이번 주도요 0.03%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26일에 마이너스 0.59부터 시작해서 낙폭을 줄여가는 것은 분명하죠. 지방아파트들도 낙폭을 많이 줄여갑니다. 제가 집값 하락 멈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방아파트 값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멈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멈춤이라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아파트 값을 봤더니 이제는요 0.0%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0.0%. 지금까지 말입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마이너스 0.76까지 떨어졌던 전국 아파트 집값이 쭉쭉쭉 올라오다가 낙폭을 줄여가다가요 6월 5일에 지난주죠. 마이너스 0.01을 기록하다가 6월 26일에 0.00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죠?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오르니까 전국 집값도 낙폭을 줄였지만 지방 집값도 낙폭을 줄였지만 그러니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야, 시장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시겠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 집에 대한 예민한 사람들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도 집값을 올리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그런데 저는요 이게 대세 상승기다 여기에서는 좀 선을 긋습니다. 아직 지금 지표들이 상승으로 가는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아직도 하고 싶어요. 일시적 반등이다 이거. 일시적 반등이다. 오르더라도 똘똘한 한 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찔끔찔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출렁출렁할 거다. 출렁출렁. 이자가 이렇게 센데 집을 사기가 참 만만치 않을 거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의 모양새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일시적 반등세 여기에다가 침체의 깊이가 깊어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씀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돼 줬다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29건이었거든요. 그것이 5월에 3,373건까지 올라왔으니까 거래량이 동반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 평균치하고는 아직 멀었다. 6,040건이 역대 평균치인데 아직 역대 평균치까지는 가지 않았다. 거래량을 동반해 줘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6월 현재도 보면 이대로면요 6월은 4,000건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4,000건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 저는 이자라는 그 부담과 또 하나 지금 이자라는 부담하고요. 또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거래량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좋은 지표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떨어지는 지표 올라가는 지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더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6월에 이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직 6월에 지금 7월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6월 말까지 1,833건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것은 한 번쯤 봐야 되고요. 제가 이게 일시적인 반등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출렁출렁 한다는 것도
예, 이유가 있죠. 저는 이유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직 멀었잖아요. 완만하잖아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방은 아직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4주 연속 상승이지만 0.01, 0.02, 0.03, 0.04거든요. 여기에다가 서울도 보면 지금 0.03을 시작으로 0.03, 0.04, 0.0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길게 6주 동안이라도 이렇게 아주 적은 수준에서 움직인다. 정부가 보고 있다. 예,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정부가 가만둘 리도 없다. 이것도 저는 한몫한다고 봅니다. 예, 올라가려면 쭉쭉쭉쭉 막 0.1대까지 올라가서 쭉쭉 아까 송파구 같은 0.26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시적 반등이라는 예, 분석을 유지하겠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계속 봐야 되지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